네, 안녕하세요. 위라이프 병원 병원장 이준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무릎 주사입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수술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사 치료인데요. 주사 치료는 치료 과정 자체가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맞은 주사가 어떤 건지,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언제 맞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주사 치료의 종류와 방법, 주의사항 등 꼭 아셔야 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이 연골 주사입니다. 이 주사의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액체 형태의 주사고요. 이 말 그대로 이 미끌미끌한 액체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무릎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관절면을 코팅하고 또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주사의 간격은 일주일 간격으로 총 3번을 맞으시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한 번만 맞는 주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기에 맞춰 오셔서 무릎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고 보험 혜택도 받으면서 주사도 맞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 연골 주사의 성분인 이 히알루론산은 결국에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번 맞아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DNA 주사입니다. 이 DNA 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폴리 데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즉 PDRN 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사는 연어에서 추출한 DNA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즉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절에 들어가서 물을 끌어당겨서 이 워터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또 이 연골 주사 성분인 히알루론산보다 점도와 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연골, 인대의 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DNA 주사는 총 5번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시고요. 연골 주사를 맞기에는 젊은 연령의 연골 손상 환자라든지 또는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 환자에서 그 6개월 주사 주기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콜라겐 주사입니다. 이 콜라겐은 화장품이나 식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시고 친숙하실 겁니다. 관절 내부에 있는 인대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라겐인데요. 이 콜라겐을 흡착 가능한 형태로 추출해서 연골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입니다. 한마디로 손상된 연골의 구성 성분을 직접 채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사는 윤활유 역할이나 염증 감소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다른 주사들과 비교해서 조직 재생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콜라겐 주사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로 진행되게 되고요. 가격 역시 용량이나 농도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다른 주사들에 비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 주사나 DNA 주사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나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이 콜라겐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사는 일명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세고 강한 약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 자체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든지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주사 자체가 치료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요. 또 주사를 많이 맞고 나서 내시경 수술을 들어가 보는 경우에 관절 내부에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당뇨 환자에서는 당 조절을 3일에서 4일 정도 방해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대나 연골을 약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으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뼈 주사를 맞으실 때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롤로 주사입니다.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것은 주사제의 이름이 아니라 주사요법, 방법에 대한 이름입니다. 프롤로 주사를 풀어서 얘기하면 인대 강화 주사 또는 증식치료 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주사는 연골에 대한 직접 주사가 아니라 근육의 끝부분인, 즉 인대에 놓는 주사를 의미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관절 내부에 연골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 인대의 염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 염증이 있는 인대 주변에 포도당을 주사해서 손상 치료에 필요한 조직을 증식시켜서 재생을 유도하고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골에 대한 직접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롤로 주사요법은 다른 주사요법들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이 떠오르는 주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자가골수, 즉 자신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이 골수를 고속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해냅니다. 이렇게 추출된 줄기세포 농축액을 무릎 관절에 간단히 주입하여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는 잘 아시다시피 재생 효과가 탁월하고요. 환자 본인의 몸에서 채취한 주사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채취한 골반뼈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골수를 채취하고 그 농축액을 주입하고 이런 과정을 멸균된 수술실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주사요법에 비해서 과정과 시간이 조금 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기를 조금 미루고 싶거나 비교적 초기 관절염의 선행적인 관리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주사 당일에는 과한 온찜질은 주사액의 변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주사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당일은 물에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사를 맞으시더라도 주사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통증이나 이물감, 무릎이 꽉 찬 느낌이라든지 뻐근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라는 것이 결국 외부 물질을 몸 안으로 주입하는 거니까 감염의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같은 주사를 놓더라도 거부 반응 등으로 갑작스럽게 염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찜질이나 소염진통제 복용 등의 보존적 치료로 없어지니 안심하시고요. 그래도 증상이 심하시다면 병원에 다시 내원하셔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주사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환자의 현재 상태와 진단에 따라 알맞은 주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충분한 상의 후에 적절한 주사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